자, 이춘풍전. 작자 미상 미치죠. 작자 미상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건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니? 평민문학으로 가야 돼. 무슨 문학? 평민문학으로 가야 돼. 양반문학이라고는 안 해. 양반이 등장한 데서 무조건 양반문학은 아니고. 그지? 자, 그리고 이걸 적었거든요. 그렇지만 언어의 이중성이란 말이죠. 언어의 이중성. 자, 어떻게 이중성이냐면은 양반의 말과 평민의 언어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춘향전도 생각해봐. 춘향전에는 춘향이가 있고 이몽룡이가 있는데 이몽룡은 양반이잖아. 그 양반의 언어를 써. 근데 춘향은 양반이 아니잖아. 그리고 거기 나오는 뭐 누구니? 방자라든가 평민도 등장을 하지.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여럿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어가 하나의 언어만 있진 않아. 언어 이중성. 그 다음에 뭘 하나 적냐면은 이렇게 적고 판소리기의 소설이라고 적고 그래서 요걸 적을게. 우문체하고 뭐 서문체. 왜? 우문체가 뭐야? 우문체. 운율이 있는 문체야. 서문체는 그냥 운율이 없는 문체야. 잘 들어 지금 하는 말. 판소리를 보면은 노래가 있어. 그지? 중간중간에 노래가 있고 그냥 노래 안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있고 그래. 그지? 노래를 안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알아? 이 선문체 뭘까? 판소리에서 이 노래를 딱 부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지? 아는 사람 있어? 아닙니다. 그래 뭐라고요? 안일이라고. 안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노래를 있지. 운율을 살려서 노래하는 부분은 뭐라고 해? 그걸 창이라고. 판소리계 소설이니까 어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더 낮춰볼까? 20도인데 지금? 이거 안 나오는 거 같아. 20도였거든 방금. 17도까지 낮춰봤어. 알겠어? 이게 혼재돼 있어. 근데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지금부터 하는 말. 원래 이 춘풍전에서 요거 잘 묻진 않는데 만약에 물어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참 우문체가 있는 부분은 특징이 하나 있어. 어떤 특징이냐면은 눈으로 보고 네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야. 3, 4조 또는 뭐니? 4, 4조로. 그러니까 네 글자 네 글자씩 짝을 이루는 거지. 요거 음수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딱 외우지 말고 뭐 부분마다 여기는 음문체 여기는 선문체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봤을 때 네 글자 짝이 잘 맞춰진다 싶으면 뭘로 보면 돼? 음문체로 보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어디쯤 볼까? 좀 더 확실한 데 보여줄게. 페이지 넘겨서 어디 64페이지인가 볼까? 라이트 64페이지를 알아볼게. 운율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 백일청천 보여? 라의 첫 번째 문장에 백일청천에 백일청천 동네 칠게. 그 다음에 벼락치듯 동네 칠게. 만첩청산 동네 치고 울리듯 동네 칠게. 금장소리 동네 치고 호통치며 동네 치고 하늘말이 동네 치고 이런 식으로 있지. 딱 이게 어떤 간격인지 알겠어? 네 글자 네 글자의 간격이지. 네 글자 또는 세 글자 있지. 이런 거를 잘 살린 걸 우문체라고 하거든. 이거 내가 외우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만약에 대비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알겠어?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처음 시작해보자. 특이하네.
앞부분 줄거리에서 숙종 시절 숙종 동네 시대 숙종. 그 다음에 서울도 독립시키. 그리고 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다.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다. 고전 소설치고는 특이한 케이스지. 구체적인 시간적 공간적 배경. 게다가 또 뭐가 특이하냐면은 우리나라가 배경이야. 내가 알기로는 한 7화에서 8화는 아마 외국 그 중국이 배경이고 우리나라 소설이. 이제 나중에 시험 범위 중에 사시남전기 있어. 사시남전기 배울 건데 그 사시남전기 보면 알아. 거기는 중국이 배경이야. 우리나라 소설이지만 다 중국 사람이야. 중국인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배경. 게다가 시간적인 배경도 나오고. 특이하지. 자, 이춘풍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 이거 밑줄 한번 치자. 부모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 시험에서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 거냐면은 니네들한테 함정이 있지. 내용적인 약간 함정. 그지?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이걸 많이 장치 이용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이춘풍은 돈 많은 집안이었어. 가난했던 집안이 아니야. 알겠어? 방탕한 생활로 탕진한다. 하지만 그걸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한 거지. 날린 거지. 주색이 나오는데 주색은 술과 여자야. 이후 춘풍은 아내 김씨에게 모든 살림살이를 맡기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때? 살림살이를 이제 이춘풍은 그래서 할 줄 모르는 거지. 살림은 이제 제대로 챙길 줄 모르는 거지. 다시는 허튼 짓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다. 하지만 아내가 갖은 고생 끝에 재산을 다시 모으자. 자, 밑에 가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볼게. 그러니까 아내가 재산을 모아.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아내라는 말이 뜻이 뭐야 원래? 안에 있는. 그렇지. 집 안에 있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편안하다 했지. 편안할 안자 보면 한자가 되게 웃겨.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붕 밑에 누가 있는 거야? 여자가 있는 거야.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지 편안하다가 될 수 있고, 집에 여자가 있어야지 편안하다 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자를 집안에 있는 존재로. 근데 여기서는 아내가 재산을 모으는 거지. 그 중에 특이한 게 우리 교과서는 없지만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고리대금, 뭐 사채놀이까지 했어. 돈도 모으기 때문에. 온갖 돈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 옛 버릇이 되살아난 춘풍은 장사를 핑계대고, 자 지금부터 잘 미쳤죠? 집에 돈 500냥과 호주에서 빌린 돈 2000냥. 한마디로 나라에서 2000냥을 빌린 거야. 본인 돈 500냥이야. 그 총 얼마를 들고 2500냥을 들고. 아마 집안 채값은 될 거야. 이 정도면. 그곳에서 평양에 간다. 장사로. 근데 장사는 안 하고 그곳에서 춘풍은 기생추월에게 반하여 장사 미천을 거덜내고 급기야는 그 집에서 머슴 노릇을 하게 된다. 돈 다 날리고, 그지? 머슴이 되는 거지.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는 평양감사의 회계 비장을 자처하여, 자 남장 독립시켜. 자 남장 모티프라고 하지. 자 근데 이게 잘 들어. 두 가지. 첫 번째 밑에다 뭐라 쓰냐면은 여성 권리 제한. 저거 여성 권리 제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야. 왜? 여자의 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 남장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장을 해야지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니? 분명히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고 여성의 힘에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반대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잖아. 그지? 남장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의식의 성장이라고 신장이라고 보이기도 해. 그건 뒤에 나올 테니까 그때 적어. 일단 지금은 부정적인 거. 여성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지? 여성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남장을 했다. 이때 회계 비장이
회계 비장은 직책이니까 그냥 이제 이 춘풍이 아내야. 이제부터 비장 춘풍이 벼슬 이름이야. 춘풍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탐문했구나. 자, 군화동을 지켜. 원래 서술자라는 거는 1인칭이 아닌 이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마치 뭐처럼 살아있는 사람처럼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는 말투지. 이거 무슨 체라고 해? 구어체라고 하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 구어체가 잘 일어나. 뭐뭐 했구나. 하루는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갈 때 사또께 아래고 천천히 찾아가니 비장이 사또한테, 이 사또는 뭐냐면은 비장보다 높은 벼슬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또에게 허락을 받고 일처리 하고 있는 거야. 허락을 받으면서 찾아가니 춘풍이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 뇌모치고 별표 3개. 지금 뭐라고 돼있어? 편집자는 논평 돼있지. 장담컨대 이번 시험에 이 편집자는 논평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그냥 예배 없이 무조건 나온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 그게 다를 뿐이지 요거 관련된 내용은 나와. 무조건. 누가 옷을 입고 나왔어. 그지? 그걸 보는, 와 대단한데? 멋있는데? 이게 내 느낌이잖아. 주관이잖아. 그지? 지금 서극자가 춘풍의 모습을 보고 어때? 자기 느낌을 담았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래서 뭐라고? 편집장 눈빛이 나오는 거야. 봉두남발 덥수로 간데 얼굴 좋지 않았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고생 엄청 했나 봐. 10년이나 안 빠른 옷을 도롱도롱 누비어서 그런저런 이거 입었으니 뭐 이거는 도롱도롱 뭐 그런저런 이거는 뭐 위태일 뿐이니까 그냥 보면 되고. 그 추한 영상에 누가 치우면 안 뱉겠는가. 자, 또 편집장 눈평. 야, 너무 본인 생각이, 서극자의 생각이 되게 추한 느낌이 든다는 거니까 침뱉을 정도로. 아 뭐야 택시 뭐지? 춘풍은 제 아내인 줄 꿈에는 알겠냐마는 비장이 모르겠냐? 서리적 표현 썼지? 서리적 표현 동그라미 치고. 모를 순간 서리적 표현. 나중에 내가 준 숙제 문제 풀다 보면 이거 쓸 일이 있을 거야. 기억해야 될 거야 아마. 춘풍은 저 비장이 자기 아내인지 모르지만 비장은 뭐니? 안다 이거지. 춘풍이 무슨. 그리고 왼쪽에다가 묘사라고 하나 적어놔. 뭐 간단한 묘사지? 춘풍의 외양 묘사 있지. 외양 묘사가 있지. 춘풍의 외양 묘사. 자, 밑에 분한마. 왜? 그래도 남편인데 그 남편이 뭐야? 기생의 집에서 거짓글로 하고 있으니까 분하다는 거야. 여기서는 지금 이 분한 마음은 춘풍보다는 누구한테 가 있어? 추월한테 가 있는 거지. 남편을 거지로 만나. 추월의 방에 들어가니 간사한 추월에는 회계의 비장을 홀리려고. 자, 추월에는 회계의 비장을 홀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야? 꼬신다는 얘기지. 홀린다는 얘기지. 뭘 위해서? 뭔가 그지? 금전적인 거나 어떤 혜택을 위해서. 그래서 회계를 비장을 지어왔대. 옆봄에서 교태하여 수작타가 각별히 차담상, 그지? 다담상, 밥상 차려서 진수성찬을 드리거늘. 비장이 약간만 먹고 사환하는 거린 놈에게, 여기서 사환하는 거린 춘풍이지. 상자를 내어주면 자, 딱 줘. 야, 그지? 춘풍 받아. 불쌍하다 거린 놈아. 네가 원래부터 태어날 때 거린이니? 아니면 왜 그렇게 추하냐? 왜 이렇게 추하냐니까 밑에 뭐래? 춘풍이 엎드려 어쭈대. 소인도 저도 원래 서울 사람으로서 그리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정이 어찌다 말씀드릴까마는 다 말하기 힘들다. 나린이 잡수시던 차담상을 소인 같은 천원놈에게 상죄를 물려주시니 태산 같은 높은 눈도 감사무지하이다. 감사함을 잊을 수 없다. 그지? 끝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감사하다. 비굴한테도 미쳐줘. 자, 지금 춘풍은 이 소설에서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 어떤 태도? 비굴한 태도를 여기저기서 보일 거야. 특히 누구 앞에서? 비장 앞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비굴한 태도 보일까? 아니야. 아내 앞에서는 어때? 건방진 태도를 보일 거야. 나를 보마. 자, 그 다음 비장이 미수하고 처소로 돌아와서 수일 후에 본 거야. 일단 앞에 가장면에서는 상황을 정탐하러 간 거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봤어. 이제 봤으니까 해결해야겠지. 그래서 며칠 후에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매고. 자, 춘풍을 잡아들였겠죠. 일단은 이 춘풍부터 잡았어. 나중에 추월을 잡겠지만 추월이보다는 누구부터? 이 춘풍이. 아, 남편부터. 이놈 너 들어라. 내가 춘풍이냐? 약간 질문. 나 봐봐. 이 춘풍을 왜 잡았어? 호조 돈 빌렸을 그렇지. 호조 돈을 못해 한마디로 지금 떼먹은 거지. 나라 돈을 떼먹은 거야. 그래서 잡아들일 병 구실이 있는 거야. 너는 웬 놈으로 막중한 나라 돈 호조 돈을 빌려 쓰고 평양의 장사 내려서 4, 5년이 지나가되 1% 상담 아니하기로 4, 5년 내무칠게. 기억하고 넘어가. 작은 거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넘어가. 그건 장사 돈 빌리고 장사하지 뭐 4, 5년 지났다는 건데 꽤 지났네. 그지? 호주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주기로 했으니 너를 죽기를 사양하지 말라. 근데 실제로 호주에서 공문 내렸을까? 그건 아니지. 그지? 하고 사령에게 호령하여 심부름꾼에게 호령하여 각별히 내어 쳐라. 가로 열고 원망 가로 닫고. 남편을 진짜로 치게 하는 거야. 그지? 원망이지. 원망이 담기겠지. 지금 남편을 구하러 갔는데 남편이 진짜 치게 만드는 것은 일단 원망이 있어서 그래. 근데 밑에 걸려. 자, 춘풍의 다리가 피가 튀었어.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 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내모치고. 자, 이렇게 연민이라 해야 되지. 연민. 그러니까 지금 태도의 변화가 보였어. 누구의 태도의 변화? 춘풍이 아닌 태도의 변화가 보였지. 처음에 원망하는 마음에 화가 나서 때를 쳤는데 춘풍이 곤장을 치겠는데 못 보는 거야. 연민.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글자. 오. 그래. 축, 은, 시, 심이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조심해.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려하다가 본인이 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치게 한다는 뜻이지. 너 매 잡아라. 춘풍아 너 들어라.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투자를 하였느냐? 자, 매 치지 말고 일단 잡고 있어. 자, 물어볼게. 너 투자했어? 도박했어? 돈 어디다 썼어? 얘기해봐 이제.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춘풍이 형틀 위에서 울면서 이렇게 울어요 또. 소인이 호조 돈을 내어 쓰고 평양에 내려서 내 집 주인 추월이와 1년을 함께 놀고 오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적이 되었으니 다 실토하지. 아, 나린이 분부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합소서. 자, 넘겨볼까?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같이 아는 중에 상황은 대충 알고는 있었어. 그런데 직접 얘기를 들으니까, 그지? 이 말을 들으니까, 직접 그 얘기를 남편의 입에서 들으니까 이를 갈고 호령하여 사령에게 분부하되. 자, 이를 갈고 미치시고 참고로 하나 알아둘까? 이를 간다는 게 진짜 이를 갈까? 아니겠지. 그러면 이건 뭐니? 관용조 표현이라고. 관용구라고 하지. 관용구. 관용조 표현. 그지? 자, 근데 이거를 사다성어로 또 있어요. 이를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절치 부심이라고. 절치 부심. 이를 가는 거지. 큰 소리로 불러 사령을. 내 가서 그녀를 잡아오라. 술에 잡아라. 바삐 잡아오되 많이 지체했다가는 네가 중죄를 당하리라. 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천천히 한다면은 네가 벌을 받을 거야. 얼른 잡아와. 하니 사령이 덜미를 집어 잡아왔거늘. 덜미는 목뒤겠지. 딱 이렇게 채가 이렇게 잡아갖고 온 거야. 추월이래. 기생이니까 뭐 이렇게 잡고 와도 되지. 형틀 위에 올려매고 별태장을 골라 잡고 각별히 매우 쳐라. 사령, 네가 사정을 두었다가는, 만약에 사정을 봐줬다가는 네 목숨이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춘풍이 아내가 화가 많이 난 것이니까. 그리고는 뭐래?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 치고 제대로 쳤는 거 확인하는 거야.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치라는 거지. 매마다 표를 하며 10여 대를 치니
이전 바삐 다짐하여라. 빨리 얘기해라.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내 질을 내가 아느냐. 추월이 여쭈되 춘풍이 가져온 데는 소녀가 어찌하냐. 도건냐. 야 이렇게 봐봐. 별표. 춘풍이 가져온 데는 소녀가 어찌하니까. 뒤지게 맞는 데도 지금 어때?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해요. 잘못이고. 도건냐. 밑에다 적어. 그래서 물질을 중요시하는 저거 물질을 중요시하는 당시 세태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추월이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조선후기잖아. 추월이뿐만 아니라 당신 어때? 이만큼 물질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어때? 많아졌다는 얘기야. 그걸 비판하고 되는 거 담겨있어. 안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보시지. 비장이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되 여담 절각이라는 말을 내가 아느냐. 여담 절각 위에다가 적어. 남 탓을 한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한다. 이것도 관용구라 보면 되지. 뜻은 뭐냐면 옆에 나왔지. 너의 집 담이 아니었으면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집 소가 지나가다가 담을 부딪혔는데 담을 머리를 받았는데 뿔이 부러진 거야. 그럼 지 소가 문제인 거잖아. 근데 누구의 원망하는 거야? 담주인을 원망하는 거지. 집주인을.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화풀이하고, 그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불같은 호조 돈을 영문이 물어주랴. 야, 네가 어찌하고 그러니까 네가 부인하면 그러면 이 돈을, 그지? 국가에서 지금 물어줄까? 동관에서 물어줄까? 백성들한테 뺐을까? 네가 지금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거지.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뺏어갔잖아. 네가 훔쳐갔잖아. 아니, 네가 사기쳤잖아. 굴레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을 높이 들어 백의청천에 벼락치듯 만천청서 올리듯 비유적 편이라고 적어. 직유법은 다 직유법도 직유법이 비유적 표현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고, 네가 모두 발명치 못할까? 죄를 모두 밝히지 못할까? 너를 우선 죽이리라. 그럼 네가 죽이겠다 하고 주장으로 지르면서 50대 중장. 50대는 죽겠는데 이거 진짜. 바삐 다지 못할 소냐. 서리같이 호령하니. 또 나왔네. 서리같이 호령한다. 서리같이란 말이. 추월이 기가 막혀 혼백에 달하는데 혼미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라. 자 밑추쳐. 혼미 겁내어 죽기를 면하라고 애고라며 여쭈며 밑추시고 별표. 그리고 뭐라 중요하면은 반성은 없음이라 줘. 내가 미리 얘기해 준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죄를 자백을 해. 돈 다 갚어. 그런데 반성하는다는 내용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들면은 함정에 팔 수 있겠지.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반성한 거 아니야. 겁내서 죽기를 면하려고 하는 거야. 반성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국법도 엄숙하고 관령도 지엄하고 나란히 분부도 엄하니 춘풍이 가져온 돈을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이제 돈을 바치겠다. 비장하는 말이 호주에서 공문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했을 때 진짜인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죽이라고 한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네 죄를 내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 하니 너를 살려주거니와 호조 돈 이자는 잠오지례로 5천냥을 전부 개봉하라. 밑에 이제 이자를 받겠다는 얘기지. 이자를. 자, 잘 들어. 주목. 뺏긴 돈은 그러면은 사실 추월이가 춘풍으로부터 뺏은 돈은 얼마야? 2,500냥이지. 근데 지금 얼마? 5,000냥을 갚으라고 하지. 이자를 받는다는 거지. 근데 계산이 좀 재밌는 게 2,500냥은 중에서 사실 2,000냥만 누구 거야? 국가 거지. 500냥은 본인 돈이지. 이걸 어제 이제 준서이가 이거 갖고 따지더라고. 2배라고 하니까 2배 아니지 않냐고. 그런 생각도 필요한 것 같아. 정확하게 그냥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는 거야. 그렇게. 자, 10일 말미를 주옵시면 5,000냥을 바치리다.
11만 주십시오. 받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써서 올리거늘 그제야 비장이 춘풍이와 춘월이를 형틀에서 내려놓고 춘풍이를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하되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와라. 내가 또한 유고하여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 올라가니 내가 서울로 올라오거든 댁문화는 네모치고 뭐라 중요하면 밑에다가 정확하게 비장의 집이라고 써요. 비장의 집. 한마디로 네 돈 받아서 서울 올라오면은 나한테 들르란 얘기야. 근데 진짜로 들르란 얘기는 아니야. 왜? 지금 본인이 가짜잖아. 비장의 집이 지금 자기네 집인데 그냥 던지는 말이야. 나한테 찾아오라고. 거짓말일 뿐이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여쭈되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 돈을 수세는 한마디로 거두어드림 또는 수습한다는 뜻이거든. 2번 나올 거야. 아마 2번인가 3번 나올 거야. 이건 다른 뜻이 없으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수습 또는 거두어드림. 비장이 사또 앞에 춘풍과 추월을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구하고 조용히 여쭈되. 자, 이 사또가 비장에 힘을 준 거야. 지위를 준 거야. 그러니까 사또한테 상황복으로 해야겠지. 아니 상사한테.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해. 내일 하직하고 서울로 가려고 하오니 사또님께서는 추월에게 분부하여 잠오지를 아까 이제 이자를 얘기하는 거야. 5천냥을 모두 수세에 떠나왔지. 그러니까 거둬들여서 춘풍에게 보내주시기를 천만 바라나이다. 정리하면은 저는 먼저 가겠으니까 그지? 추월이가 이자 돈을 주면은 그걸 누구에게 줘라? 춘풍에게 주십시오라는 거야. 사또가 허락하지 이튿날 하직하고 상급한 돈 수만 양을 상으로 준 돈이 수만 양이 되네. 비장이 수만 양을 벌었나봐. 그래갖고 환전으로 붙여놓고 이어서 발행할세 평양을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환전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이게 뭐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돈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 은행으로 돈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리고는 몸만 갔다가 거기서 찾는 거지 돈을. 뭐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되고 필요 없어. 자, 평양에서 사또 본관이 분부하되 추월을 잡아들여 돈 바치라 성화하니 자, 친구들 밑줄 쳐. 10일이 다 못 돼요. 밑줄 치고 배표.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찝어준다. 10일 내 말미를 주면은 갚겠다고 했지. 근데 실제로 갚은 건 10일이 안 돼서 갚은 거야. 10일이 다 못 되어라고 했으니까 이런 건 놓치지 않는 거야. 5천냥은 다 바친 거지. 춘풍이가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갔대. 이때 춘풍이 아내가 문 밖에 썩 나서서 춘풍의 손을 부여잡고 자, 이제 이 춘풍이 돈을 갖고 얼마를 갖고 5천냥 갖고 집에 찾아온 거지. 그러니까 아내는 모르는 척 시침의 뚝대구는 어리 그리 천 넘게 왔습니까? 장사에 이익이 많아서 편안히 오십니까? 라고 모른 척하고 물어보지. 춘풍이 반기면서 그 살 잘 있었는가? 하고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서 남긴 듯이 여기저기 늘려놓고 의기양양하구나. 다 올라갔다 얼마 갖고 올라갔어? 2,500냥 갖고 올라갔잖아. 그때 지금 얼마 들고 왔어? 5천냥 들고 왔거든? 그런데 이걸 마치 뭐 한 것처럼 장사에서 번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기는 자기 의기양양한 거지. 위에다가 허세라고 적게 허세. 허세 나왔으니까 이렇게 적자. 허세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 허장. 성세라고 하는데 잘 들어. 우리 이거 시험법이었던 거야. 두톱이 파리를 물고 요거 적어라. 두톱이 파리를 물고 화장품의 밑에 두톱이 파리를 물고 두톱이 뭐겠어? 두꺼비야. 왜 이걸 정리하면은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사설시조야. 사설시조는 제목이 없어도 맨 첫 글을 이제 보통 제목 대신 쓰는데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건너살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어요. 송골매가 떠 있는 거지. 그래서 가슴이 끔찍해서 이제 뛰어내리다가 두어 말에 자빠진 거야. 두어 말에 자빠졌다는 얘기는 당했다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 이 두꺼비 하는 말이 마침
날쌘 나였기에 먼저 이제 다른 사람 같았으면 피멍 들었어. 나니까 이 정도야. 자빠져놓고 뭐 하는 거라고? 허세를 부리는 거야. 지금 얘가 하는 모습 있지. 이 춘풍이 수월이 때문에 자빠진 거잖아.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 그래서 요 시조 기억해놔. 자, 춘풍 아내가 춘풍에게 차람상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야, 이 아내도 바보야. 그렇게 재산 날리고 그렇게 생쇼했던 남편인데 그래도 왔다고 반갑다고 뭐 하는 거야? 밥상 차려주고 있지. 진수성찬을 별나게 차려드리거늘. 춘풍이 온 교태를 다했지. 교태 여기서는 교만한 태도야. 아양과 교태, 그 교태가 아니야. 기구하고 볼만하다. 자, 이것도 편주는표. 볼만하다는 말이 또 나왔지. 누가 그렇다는 거야? 서술자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잖아. 편집자 논평 또 나왔어. 콧살도 찡그리며 입맛도 다셔보고 젓가락도 휘저으며 하는 말이 생치 달에도 덜 구워줬고 지금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반찬 투정하고 있어요. 썩을 놈이. 그렇게 당해보고 왔으면서. 그지? 자반에도 기름이 적고 황육조차 맛이 없다. 쇠고기도 맛이 없다. 평양으로 갈까 보다. 평에서 그렇게 당해 무슨 평양이랑 갈까? 밑에 나왔잖아. 아내가 차린 음식을 타박하면서 거드름 피우고 있어요. 허위적인 가부장의 권위. 가부장의 권위라는 게 결국 뭐야? 이런 거밖에 안 되라는 거지. 호조돈 아니었으면 올라오지 않았지. 나 호조돈 갚으러 왔지. 호조돈 갚을 필요 없으면 나 안 왔어. 그러는 거지. 그리고는 내일 호조돈을 다 마치고 평양으로 내려갈 때 결국 내려가겠다는 거 아니야 지가. 그리고 뭐래? 너도 함께 따라와서 평양 가면 작은 집에 그 음식점 먹어봤어. 야, 너 수월이네 집 음식 뭐 안 먹어봤지?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지? 이 음식은 비교도 안 돼 라고 하는 거지. 쳐 맞아야 돼 있는 중. 작은 집은 이제 원래 첩집을 작은 집이 하는데 온갖 교만을 다할 적에 춘풍이 아니라 춘풍을 속이려고 황혼을 기다렸어. 그래도 좀 어두울 때 만나야지 좀 더 들키나봐. 그래서 여자 의복을 벗어놓고 비장 의복을 다시 입고 혼내야지. 이제 정신 아직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니 춘풍이 의아하여 방 안에서 주저주저하는지라. 아직은 몰라. 아직 확실히 모르는데 밖에 누가 왔는데 설마 비장인가 막 의심하는 거지. 뭐야? 쟤 뭐야? 그럴 때 비장이 호령하대. 평양에 왔던 일을 생각하라. 너 평양에서 당한 거 생각 안 났어? 네 집에 왔다는데 왜 이렇게 거만하냐? 라고 비판하고 있으니까 춘풍이 그제야 자세히 본즉 과연 평양에서 돈 받아주던 회계 비장이다. 이제 확실하게 한 거지. 깜짝 놀래하면서 문 밖에 뛰어내려 문 안에 여쭈대 회계 비장하는 말이 평양에서 맞던 매가 얼마나 아프더냐. 너 정신 아니 못 차렸냐 그 뜻이니까. 아프지 않았어? 평양에서 맞은 게? 춘풍이 여쭈대 어찌 감이 아프다 오니까 소연에게는 상여로 소이다. 그러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67페이지 보면 나오잖아. 춘풍도 태도가 바뀌어. 자 봐봐. 재밌는 게 춘풍의 쳐도 태도가 바뀌지. 처음에 뭐야? 원망하는 태도. 그래서 매를 치게 했다가 나중에 연민의 태도가 바뀌잖아. 여기서 춘풍이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는 비장 앞에서는 어때? 쩔쩔매는 태도를 보이고 태도의 변화들이 좀 나타나네. 됐어? 그 다음에 옆에 보충자를 보면은 남장 모티프 나오지? 집중하고 있지? 남자 또는 여자가 남자처럼 차리 또는 그런 차리를 말한다. 고전술에서 남자가 여성의 권리가 제한된 자 밑줄 여성의 권리가 제한된 봉건사회에 그 다음 밑치고 사회에 진출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 밑치고 자 이거는 여성의 권리는 제한되어 있는 봉건사회이기 때문에 여자의 몸이 아니라 뭐니 남자의 몸으로 그지? 사회 진출한다는 거지. 밑에 여성의 사회 참여 욕구와 활약상은 여성의식의 신장 남성 중심 사회 호구성. 자 아까 앞에서 내가 남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사회적인 한계 있지? 그런 부분 여성의 어떤 권위의 어떤 한계 그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긍정적으로 얘기했지. 여성의식의 신장 그러니까 이중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 남장이라는 게. 여기 있어. 넘겨볼까?
자, 회계 비장 하는 말이 평양에서 떠날 적에 너더러 이루기를 마지막 페이지네. 돈을 싣고 서울로 올라오던 되게 무난하라 하였더니 아까 대사 기억나지? 되게 무난한 나한테 찾아오라고 했는데 너 나한테 찾아오라고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찾아오지 않아서 매일 기다리다가 거짓말이야 지금 그지? 아까 마침 남산 밑에 박승재 댁에가 술을 먹고 대추하여 종일 놀다가 호련이 갑자기 네가 왔단 말을 듣고 내 집 왔으니 까지 했는데 다 거짓말이야. 알겠지? 여기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매일매일 기다린 것도 아니었고 박승재 댁에 가서 술 먹고 취해서 놀다가 네가 왔단 말을 듣고 왔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뭘 거짓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까? 흰 죽이나 쏘달라. 밑줄 흰 죽이나 쏘달라. 야 이때 당시로서는 센세이션한 거야. 왜? 남자가 부엌 출입하게 만든 거잖아. 그치? 남자를 일부러 못해 가부장적 권위를 실추 떨어뜨리려고 부엌 출입을 시키는 거야. 하니 춘풍이 제 어미를 아무리 찾은 데 있겠는가? 지가 손수 죽을수록 죽살을 내어 들고 부엌으로 나가거늘 비장이 후렴하대. 그렇지 지금 모르는 척 하면서 야! 네 지엄이 네 아내는 어디 가고 나에게 내외를 하느냐?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아. 잘 봐, 잘 들어봐. 주목. 남녀 칠세 부동설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마주보고 이거랑 얼굴을 서로 만나기가 어때? 힘든 거야. 그래서 옛날 사카텔 보면 이런 거 있지. 여자들 밖에 외출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있잖아. 얼굴을 가리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비장이 하는 말은 네 아내 왜 없어 지금? 나하고 네 아내를 내외를 시키는 거야? 그지? 둘이 얼굴 맞으면 안 될까봐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머니 떠보는 거야 지금. 본인이 아닌데, 그지? 밑에 놨잖아. 의도적으로 걸려주려고. 당연히 춘풍은 아내가 어딘지 얘기 못하지. 못 찾아오지. 얘가 아니니까. 일부러 걸리려고. 춘풍이 묵묵부답하고 혼잣말로 신중히 헤아리래. 이게 웃긴다? 좀 아이러니하다. 혼잣말이라고 했는데 밑에 신중이라 했지. 신중은 뭐야? 마음속이거든? 그 실제로 마음속이야 이거는. 그립던 차에 야 그래도 아내가 그리웠나봐. 아내를 그리웠던 차에 그 가족을 만났으니 우리들이 잠이나 잘 자볼까 했더니 아내는 간대없고 비장을 이처럼 활용하는 진실을 민망하나 무관해하라. 어쩔 수 없구나. 그지? 회계 비장이 내다보니 춘풍의 죽쓰는 모양이 우습고도 볼만하다. 처음 봤겠지. 남자가 밥을 하고 있는 거. 죽쓰는 모습이. 그제야 죽상을 들으고는 비장이 먹기 싫은 죽을 조금 먹는 체 하다가 춘풍에게 그거 먹고 싶어서 시킨 게 아니지. 춘풍이 부엌이라는 거를 보고 싶어서. 자, 네가 평양 가명 추월의 집에 사원을 있을 때 내 다 깨진 헌사발에 누룽지에 국을 부어서 숟가락 없이 뜰 아래 서서 되는 대로 먹다는 일을 생각하면 다 먹어라. 지금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와서 또 거만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옛 일을 상기시켜서 과거 일을 상기시켜서 떠올리게 해서 반성하게 만든다. 아니 그제야 춘풍이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 밑줄. 아내가 어디서 죽 먹는 양을 볼까요? 이것도 가부장적 권위의식이다. 왜? 내가 이렇게 먹는 모습을 아내가 보면은 자기 뭐가 권위가 채통이 무너질 거 생각해서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지. 아내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야. 급하게 먹는 거야. 아내가 볼까봐. 뜨거운 죽을. 그제야 춘풍 안에 혼잣말로. 이런 모습을 보면은 누가 안겠어? 하는 행실이 저라니 어디서 사람으로 보이겠는가? 가부장적 권위가 실추돼. 되지? 이거 실추시키려고. 아무튼 속이기를 더하자니 차마 웃어 못하겠다. 자 이제 더 이상 웃겨서 못하겠다. 이런 거를 볼짝시면 나 혼자 보기 아깝다. 그렇다 해서 남에게 보여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야. 참 나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어때? 웃었다는 얘기니까. 이런 고동 저런 고동 다 본 연후에 회계의 비장 의복 벗어놓고 여자 의복을 다시 입고 웃으면서 이 멍청아 하면 춘풍의 등을 미치면서 하는 말이 되게 매력있지 않아 이 장면? 아내가 되게 매력있는 난 이거 되게 매력있다는 느낌 못했는데 귀엽다고 얘기해야 될까? 춘풍의 등을 미치면서 안목이 그다지 무도한가? 아 사람 눈이 어떻게 볼 줄 모르냐 이거지. 어떻게 그 구분을 못하고 있냐. 어떻게 모를 수 있냐. 하니 춘풍이 어이없어 하는 말이 이왕의 자네인 줄 알았으나 의사를 부르고 그랬지. 자 밑에 치면 차리게 봐요.
끝까지 어쨌든 간에 되게 채통을 중시하는 거지.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지가 속아놓고서는 사실은 안 속았다고. 원래 모른 척하고 있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어. 하고 그날 밤에 부부들이 원앙급지 펼쳐놓고 누웠으니 아주 제법 그만 있다 제법이로구나. 그지? 또 편전표. 그렁저렁 자고 나서 그 이튿날 호조돈을 다 마치고 상급한 수만냥 재산으로 노비 전다 다시 장만하고 상으로 받은 돈 있지? 그걸로 이제 노비 전다 다 장만하고 의식이 풍족하고 유자생려하여 화목하게 평심하게 좋으시고 그런 것이 지냈구나. 가려고 이렇게 적어.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 그렇지. 행복한 결말 끝났어. 원래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이 어때? 행복한 해피엔딩이잖아. 행복한 결말. 그래서 그렇게 끝났다. 그런데 진짜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 뭐냐? 맨 끝에 자 있지. 별표 5개. 왜냐? 이 부분만큼은 니네가 태어나서 다시 보기 힘든 그런 내용이야. 왜? 소설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 세 줄에서 뭐가 나와? 밑에 나왔지. 대체로 여자로서 손수 남복을 하고 회계의 비전을 내려가서 추월도 다스리고 춘풍한테 남군도 데려오고 호조돈도 수세에 다시 걷어들이고 부부들이 종신도로 살았으니 자 요약적 제시야. 이야기를 두 줄로 요약을 했어. 만고의 해로한 일임으로까지 요약적 제시했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야. 대강 기록하여 후세 사람에게 전합니다. 서술자가 주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드러내는 거야. 그 사람 서술자 작가라고 볼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 서술자가 자기가 왜 이 글을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를 직접 전한다고. 만일 여자가 된다면은 여기서 여자라면은 이런 일을 효치가라 본받아라. 작품의 주제를 직접 드러냈다고. 이런 장면 보기 힘들잖아. 그지? 그리고 밑에 편집장 문표. 그러니까 뭐냐? 서술자가 자기 생각이라든가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특이한 장면이지.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보면은 뭐 다 뻔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2번에 춘풍을 희화한 효가 있지. 이건 니네가 서술형도 대비해야 돼. 밑에 남편의 권위를 실추시켜. 이거 밑에 쳐. 남편의 권위를 실추시켜 양반의 허위와 가부장제의 모순이 풍자. 이건 니네가 서술형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해야 돼. 왜? 여기 있는 소설 스토리라인 거의 다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부분이 거의 다 요걸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양반의 허위와 가부장제의 모순이 풍자. 됐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들어봤지? 홍계월전. 나 처음 들어봐? 홍계월전. 주모? 홍계월도 뭐가 나오냐면 남장 모티프가 나와. 홍계월이라는 여자가 부모와 떨어져 있지 혼자 부하가 돼서 남장을 해. 그런 남자의 몸으로 그 어떤 집안에 들어가서 이름이 뭘로 바뀌어? 평국이라는 걸 살아. 그리고는 그 집에 자기를 구해준 집에 누가 있냐면은 보국이라는 인물이 있어. 난 둘은 서로가 뭐야? 보국은 얘가 남자인 줄 알고 친형제처럼 같이 잘 지냈지. 그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쟁 중에 평국이 나라에 공을 세우고 이제 큰 공을 세우지. 얘가 원수, 얘가 부원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니? 얘가 위, 얘가 아랫사람이지. 그런데 나중에 왕이 평국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의사를 보내거든? 근데 의사가 맥을 짚어봤는데 나중에 왕이 얘기하지. 그런데 병은 괜찮은데 맥을 짚어보니 남자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왕이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봐 해. 근데 평국이 이제 아무래도 왕이 알 것이다 맥을 짚었으니까 해서 자백을 하지. 자기는 사실 여자다. 왕이 아 그래? 알았어. 그래도 난 용서하겠다. 나의 수계층 용서하겠다. 그지? 그리고 직책도 그대로 놔둬. 근데 나중에 이제 여자가 됐잖아. 근데 왕이 누구? 이 보국과 평국을 중매했었지. 그래서 둘이 결혼하게 돼. 둘이 결혼하거든. 근데 보국이 계속 불만이야.
왜 불만일까? 자기보다 그렇지. 이제 아내가 된 편국인데 아내인데 자기보다 어때? 높은 지위에 있어. 그래서 사실 집안에서는 본인이 위인데 국가의 어떤 일을 나갈 때는 얘가 어때? 얘 밑에 있어야 되거든. 그게 계속 불만이야. 그리고 또 하나의 불만이 있었어. 뭐냐면은 편국이 보국에 첩이 있어. 첩이 있는데 기생첩이 있는데 걔가 자기한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니? 목을 베어서 죽여버려. 그러니까 보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끼는 첩을 아내가 죽였으니까 그것도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둘이 갈등이 있어. 근데 마지막에 결국 보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누가 구해줘? 편국에 구해주고는 보국도 아내를 인정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이 둘의 관계가 비슷한 느낌이 있지. 그지? 그래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흥겨워져.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풍계전 작품은 이춘풍전 작품은 자세히 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내 목표는 목표 꺼내주라고. 그 뒤에 70, 71페이지 아니야 됐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이거 놓고